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자자손손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 찬양하신 분들 잘하셨죠?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16지구입니다. 16지구. 네, 16지구 화이팅. 네. 자, 오늘 청소년 앞에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심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우리의 자녀 이야기 그리고 손자, 손녀 이야기인데 내가 이런 거는 참 잘했구나, 잘하셨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기 바라고, 또 혹시 부족했던 것은 아이고 그랬네, 우리 아들 알려줘야 되겠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청소년들이 굉장히 어렵게 지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보시고요.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잘 한 다음에 공감해주고 그렇구나 인정해주고, 신앙 얘기는 제일 마지막에 탕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오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핸드아웃은 그냥 준비했는데 오늘은 저를 보셔야 됩니다. 뒤에 파워포인트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이런 얘기 할 건데 내려다보지 말고 얼굴 이렇게 바라보시라고,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하나를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날 아이에게 갑자기 생긴 일입니다. 아이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1시간씩 컴퓨터 게임을 했습니다. 그날도 학교에서 돌아와서 손을 씻더니 자기 방으로 쿵쾅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엄마는 아이의 책가방을 보면서 확인을 합니다. 알림장을 확인했습니다. 국어, 수학, 3단원 복습, 단원 평가, 이렇게 알림장에 적혀 있었어요. 엄마는 단원 평가 시험을 언제 보는지 궁금해서 아이 방에 불쑥 들어갔습니다. 게임해?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자 아이는 나가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를 확 지르고 엄마를 밀쳐냈습니다. 그러더니 엄마의 목을 졸라서 밖으로 던지듯이 내쫓아 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고 잠가 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엄마는 너무 어안이 벙벙했고요.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다른 아이와 영원히 바뀌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는 것을 진정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다른 대응이 필요하겠구나 판단을 하고 아빠가 오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금쪽이 아니고요.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상상하시는 바와 같이 아마도 아이가 야한 거 어떻게 좀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얘기를 하나를 전달을 해드립니다. 학교에 간 지 두어 시간 됐을까? 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울었는지 눈이 빨갛고 얼굴이 부어 있습니다. 허리춤에는 어른의 것으로 보이는 가디건이 묶여 있습니다. 아이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나 이제 학교 안 갈 거야! 창피해서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소파에 엎어졌습니다. 엄마가 가서 가디건을 봤더니 빨간색이 묻어 있습니다. 하얀 바지라 더 눈에 띄어요. 여자애이기 때문에 이제 초경이 시작된 겁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울면서 떠듬떠듬 얘기하는데 체육 시간이 끝나고 느낌이 이상했는데 애들이 보면서, 그러니까 애들 말입니다. 야, 너 생리 시작하냐?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서 이제 당황을 하다가 옷을 선생님이 묶어주고 양호실에 가서 비치되어 있는 생리대 주고 그리고 친구들과 있다가 집에 온 거예요. 엄마한테 하는 말이, 남자애들이 다 봤어. 걔네들이 나를 얼마나 놀리겠느냐. 다시는 학교에 안 갈 거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엄마는 이거 얘기를 해줘야 될 때가 된 건데 기회를 보고 있다가 놓쳤습니다. 그리고는 애가 이제 그렇게 울어버린 거예요. 자,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청소년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초등학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학년 그리고 5학년입니다. 신체적인 발달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리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한정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좀 약간 당혹스럽습니다. 제 기억을 돌아보면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달에 한 번 매직 걸리는 친구들이 기껏해야 1명, 그리고 이제 6학년 후반부로 왔을 때 2명 이랬어요. 그것도 키 되게 큰 애들. 그래서 별로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새는요, 4학년은 기본이고 3학년도 시작합니다.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생리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요새 아이들이 성적으로 조숙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빨리 자라고 있고 성 호르몬 분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청소년을 생각하시면 3학년부터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0살. 자, 왜 이런가 좀 봐야 되는데요. 좀 보시면 청소년의 신체적 발달이 빨라졌는데 영양 과잉 상태입니다. 자,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육류 섭취가 늘었고요. 햄버거, 인스턴트, 라면 이런 거를 많이 먹죠. 밀가루, MSG, 백색 식품이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 길거리에 나갔더니 청량음료, 스낵, 탕후루 이런 것들, 탄산음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더니 과일도 가득해요. 자, 아이들이 많이 먹어요. 그런데 소비하지를 못합니다. 먹는 칼로리는 이만큼 높아졌는데 그만큼 움직여서 이 칼로리를 소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뭐 하냐면 공부합니다. 어려서부터 학원 다니고 그리고 앉아서 인터넷 게임합니다. 다시요. 열량은 이만큼 많아져서 많이 먹는데 애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이게 어디로 가느냐? 비만이 됩니다. 비만이 많아지면 지방세포가 많아지고 성호르몬 분비가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시면 비닐하우스나 온실에서 자라는 농작물을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사계절 날씨와 상관없이 적정한 온도가 있고 찬바람 부는 거를 방지하고 있고 늘 따뜻한 햇볕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밖에는 천둥 번개가 쳐도 안에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해충이 생길라 그러면은 주인 아저씨가 와가지고 다 이렇게 해주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일정한 온도와 습도 그리고 영양분을 잘 공급받고 해충이 생길 겨를이 없어요. 비바람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해 보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과일을 먹게 될 때 하우스 제품이다, 자연에서 자란 거다, 바로 알아요. 그죠? 지금 딸기철이 아닌데 딸기가 있어서 알고 또 이거 먹어보면 바로 알아요. 아, 이거 하우스구나. 우리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뭔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뭔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것도 너무너무 빨라졌고 애들이 커졌는데 너무너무 커졌습니다. 영양 과잉이 되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주변의 아이들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텔레비전을 봅니다. 그러면 뽀뽀하고 이런 장면이 이제 막 거침없이 나오죠. 뽀뽀는 애교예요. 그 다음 단계로 막 사자가 막 잡아먹듯이 막 그러고 막 침대로 가고 막 이런 게 여과 없이 나옵니다. 집에서도 그래요. 그리고 애들이 핸드폰, 스마트폰 하고 그러면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카톡이나 이런 데 곁들여서 오는 게 음란물 붙어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애들이 굉장히 빨리 이런 것들을 접합니다. 자, 이거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벌써 십몇 년 전에 들었던 얘기들이 내용인데요. 7살짜리 애들이 소꿉놀이를 하다가 우리 부부놀이 할까? 이래요. 하잖아요. 그 다음 말이 우리 섹스놀이 할까? 제가 완전히 충격받았습니다. 7살 애들이 그랬었어요. 자,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너무 이른 시기에 이런 자극을 받게 되면 호르몬 분비가 빨라져서 애들이 성숙한다고 합니다. 성적 자극이 빠르면 애들이 성숙을 하든지 음란물을 많이 보면서 거기에 눈을 뜨든지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요. 그리고 이제 환경 호르몬, 환경 요인이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죠. 이거는 이미 큰 문제죠. 환경 호르몬이 아이들 안에 들어오면 내분비계가 교란이 돼서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플라스틱, 살충제, 방향제, 컵라면 용기, 플라스틱 용기, 병뚜껑, 코팅한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CU 이런 데서 막 먹다가 라면 돌려 먹잖아요, 렌지로. 그러면 이제 환경 호르몬이 그대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요, 내분비계가 교란이 돼서 성적인 조숙이 일어나는데 이게 여성 호르몬으로 작용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자애들이 굉장히 더 조기에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유전자 조작식품, 가공식품에 들어간 화학 첨가물, 대량 생산과 조기 수확을 위해 막 조작한 것들 아시죠? 이런 걸 먹어요. 항생제 먹고 자란 소, 돼지, 생선. 너무 주변에 우리 먹거리나 이런 것들이 이렇습니다. 친환경으로 먹으려고 그러면 지금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좋은데 저렴한 거를 찾을 수밖에 없죠. 선택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과도한 학습에 대한 부담이 있고 성적 때문에 부모님들에게 혼나고 또 부모 자녀가 사이가 좋지 않고 부모가 잘 못 지내는 거를 보면 이혼을 하고 그러면 이건 내 탓이다라고 아이들이 자동으로 여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럽니다. 그러면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애 어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빨리 성숙해야 돼. 몸이 알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게 나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요새 우리 아이들은 성장 속도가 남다르고요. 잘 먹고 잘 자라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조숙증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많이 아실 텐데요. 우리 실버 선교회 회원님들께서는 그게 뭐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애들, 여자아이의 경우에 전망골이 만져집니다. 8살짜리가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런 환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문제입니다. 각 병원의 청소년과에 가시면 성조숙증이라고 애가 이렇게 커요. 근데 3학년 막 이렇습니다. 2차 성징이 빨리 나타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빨리 커버려서 성장판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크게 생각하는 키가 나중에는 안 자라버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겪는 현실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생리를 하고 초등학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전망울이 만져지고 그러면 3학년 애가 화장실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하겠냐고요.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집니다. 지금은 신앙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 얘기를 왜 먼저 드리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변화가 자기의 몸에 생기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가이드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사춘기가 지금 애들이 겪는 거랑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저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때 부모님은 어땠냐면 아버님이 가부장 쪽이고 어머님이 헌신 쪽이고 뭐 거의 그랬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그냥 뭐 찍소리도 못하고 그럴 때가 많았죠. 자, 그런데 또래의 형제 자매들이 충분히 많았습니다. 저희 집도 2명, 뭐 사촌 동생이 있고 사촌 형이 있고 설날에 모이면 막 10명씩 모이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잘 관리를 안 해줘도 우리끼리 알아서 다 해결했습니다. 말벗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형제 자매 사촌 형 뭐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만나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금방금방 뭐가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체육 시간이 사라지지 않아서 일주일에 한 번은 나가서 반드시 뛰어놀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일부러 시키기도 했어요. 공부만 하다가 안 된다, 니는 나가라, 축구 1시간 동안 하고 막 그랬습니다. 전화로 인터넷을 걸던 시절이라 뭐 좀 큰 사진이나 이런 거 다운받으려도 너무 시간이 걸려서 그런 쪽으로 일탈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희 때도 잘 먹어서 잘 컸는데 성조숙증이라는 이야기는 저희 때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체가 자라는 거랑 정신이 자라는 거랑 부조화가 그닥 크지 않았어요. 저도 저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신체가 확 커버리고 정신은 저 밑에 있기 때문에 부조화가 너무 큽니다. 어느 면으로는 인터넷에서 접하는 자료가 너무 많아서 신체보다 더 정신적으로 성숙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 시절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뭐 꼰대가 그렇긴 하지만 안 돼요. 그래도 사춘기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신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해주셔야 돼요. 10살을 기준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되기 전에 신체 변화에 대해서 미리미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조만간 네가 가슴이 아플 거야. 그런데 뭐 허벅지가 아프듯이 키 크는 그런 증상이야.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조금 더 이제 진짜 다 내놓고 말씀하셔야 돼요. 브라자 이쁜 거 사줄게. 엄마가 쓰는 거 이런 거 말고 주니어 뭐 이런 거 꽃 무늬 달린 거 이런 거 사줄 거야.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어.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이런 거 해주시는 거예요. 생리 파티한다는 소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애들에게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여자가 된 거야. 그러면서 파티야 그날은 하루 종일. 뭐 이런 얘기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나에게 일어난 이 변화가 괜찮은 거고 정상적인 거고 부모가 축하해 주는 거구나 인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목욕탕 요새 잘 안 가시는데 목욕을 같이 하시면서 애가 어떻게 행동하시나를 보셔야 됩니다. 몸을 갑자기 막 가린다든지 막 닦아주는 거 싫어하고 그러면 문제 생긴 겁니다. 아들, 딸보다는 좀 쉬워요. 몽정을 하거나 그러면 예전에 저희는 제가 들었던 거는 그냥 간단하게 빤스 버려 이런 조언을 들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해준다든지 목욕하면서 보여주면서 뭐 이런 거 하고 야 너도 남자 되면 이거 이렇게 튀어나올 거야 이런 얘기 해주시고 부모가 먼저 그냥 정신 없는 어린애처럼 다가가 주셔야 애들이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체 변화를 준비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그런데 이제 정서적으로는 훨씬 더 힘들죠. 그런데 제안을 드리는 거는 약속을 미리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신체 변화가 있을 건데 이 얘기를 하면서 정서적으로도 네가 변신 로봇이 될 거야. 앞으로 네가 변화가 될 거야. 지금 너랑 나랑 굉장히 사이가 좋은데 네가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 놀래지 마. 나도 놀래지 않을게. 대신 약속하자. 어찌되었건 집은 나가지 말고 뭐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변화가 있을 텐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간섭받는 거를 싫어할 수 있어. 그럴 때는 나는 뭐가 싫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나는 뭐뭐 하고 싶어요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부모로서 나는 너의 의사를 존중을 해줄 거야. 그런데 건강이나 안전이나
도덕과 예의에 벗어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아빠잖아, 제재가 들어갈 거야, 이런 얘기를 먼저 해주셔서 원칙을 정해주시고, 어떨 때 부모가 상처를 받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내가 문 열고 막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아이들이 받는 상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여자아이가 있으면 그래, 이제 네가 사춘기에 들어가서 변신 로봇이 됐구나, 너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몸 어디라도 터치하지 않을게, 이런 약속 해주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그 얘기 딱 한마디만 해도 잘하고 있네, 뭐 약간 이런 얘기들을 자녀들이 할 겁니다. 서로가 마음 상하지 않게 그렇게 나아가 주시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서로 상처를 받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이야기를 하셔서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노력하니까 애쓴다, 뭐 약간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사춘기 아이들이 겪는 신체적인 이런 발달에 대한 모습을 요새 아이들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더 어려움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잠시 전환하는 의미에서 뒷장 보시면 화성인 프로젝트라고 적어놨어요. 자, 화성인 프로젝트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딸이 있는데 10살이 되었어요. 화성 프로젝트에 채택되었다, 연락이 옵니다. 억만장자가 있는데 화성에 이제 정착지를 만들 거고 거기에 당신의 아이와 함께 가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받았어요. 새로운 도전이고 특혜도 많고 지구에서 일하는 것에 막 몇 배를 막 준다 그러고 대학과 대학원 다 해결해 주고, 그 딸이 또 너무 원해요. 그래서 보내야 되나 안 보내야 되나, 우리 딸이랑 헤어지는 거 싫은데 고민을 하다가 부모라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이상한 거예요. 화성이 중력이 작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중력이 1이면 거기 가면 0.5 막 이렇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화성에서 사춘기를 보내고 거기서 갑자기 성장을 훅 해서 커버리면 지구에서 자란 아이와 다르게 화성의 작은 중력에 적응하는 몸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화성에 최적화된 몸으로 거기서 자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지구로 오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를 부모님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봤더니 화성에는 대기권, 성층권 이런 게 없대요. 무슨 소리냐면 태양에서 나오는 안 좋은 이런 것들이 우리는 거기서 걸러주는데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한창 자라나는 애들의 DNA에 그런 나쁜 게 들어와서 쬐이면 안 좋다라는 거죠. 애가 자라나는 아이기 때문에 더 큰 위험에 노출돼서 안전에 대한 얘기가 없다라는 거를 부모님이 발견을 합니다. 이제 중력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구에 적용된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태어나는 순간 뼈와 관절과 모든 부분이요. 자,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 우주 탐사선이 우주에 나가잖아요. 우리 지구인이 옛날에 가가린 이런 사람들. 그럼 이 우주에 나가면 중력이 지구에서 땡기는 거랑 달라지기 때문에 우주 비행사의 근육이 약해진답니다. 그래서 골밀도가 떨어지게 되고 우주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지구에 돌아오면 아프대요. 문제가 생긴대요. 저 이거 공부하다가 알게 된 겁니다. 근육과 뼈의 질량이 우주에서도 줄어든다. 화성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죠. 자세 유지에 필요한 근육들이 약해지고 막 이래가지고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손실이 일어난다. 뼈도 골량이 적어지고. 그래서 한 2, 3개월 우주에 있다가 이 사람들이 오면 그거 회복되는데 몇 년 걸린대요. 그래서 우주정거장에 있는 그 우주인들이 2.5시간씩 하루에 막 엄청난 근육 운동을 하고 뼈 건강을 위해서 약 먹고 막 그런답니다. 그래도 막을 수 없대요. 자, 이게 이제 화성으로 애를 보내면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화성에서 사춘기를 보낸 애들은 지구에서 사춘기를 보낸 애들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뭔가가 다른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은 온라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화성에서 사는 것과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스마트폰 세상에서 24시간 온라인으로 살아갑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2000년이 되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나오죠. 기술 낙관주의에서 삶을 사람들과 연결하고 더 가까이 지내고 막 그래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전화도 하고 아무 때나 연락하고 일상생활에서 참 요긴하게 지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겁니다. 보셔서 알 거예요. 우리 손자 손녀 아이폰이나 그 패드 주면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귀신같이 터치하고 막 잘합니다. 야,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바로 알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희한한 기능 막 다 해가지고 막 다 합니다. 패드가 처음 생기고 아이폰 생기고 막 이러면서 부모가 애들 줬어요. 그리고 몇 시간이고 조용히 있잖아요. 특히 이제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뽀로로나 뭐 이런 거 보고 막 그러면 애가 너무 조용히 하니까 부모가 신나가지고 친구 만나서 막 수다 떨고 그러면서 밥 막 먹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애들이 조용히 있으면 문제 생긴 겁니다. 그 애들 막 놀다가 조용하면은 막 엄마 화장품 푸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애들이 터치해서 뽀로로부터 시작했는데 자기들의 관심을 계속하게 하는 알고리즘 따라서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중독성 콘텐츠에 보게 되고, 야한 게 아니더라도 뽀로로를 계속 보다가 안 보면 애들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아동기를 스마트폰으로 지낸 애들의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아동기에서 보낸 아이들은 화성에서 아동기를 보낸 것과 비슷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영미권의 그 논문 발표인데요. 96년 이후에 자라난 애들, 나고 자라난 애들, Z세대라고 불리는 애들이 불안, 공황장애, 우울, 마음의 병을 호소하는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2000년경에 사춘기가 시작됐는데 기술 트렌드가 발전된 시기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SNS 딱 걸렸던 그 시기요. 아이폰이 언제 나왔냐면 2007년입니다. 그 이후에 자란 애들이 보시면 전면 스마트폰 기능이 장착된 게 2010년, 그러면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가 아마 2012년일 겁니다. 딱 그때 사춘기 보낸 애들 24시간 온라인이었던 거죠. 이미지를 게시하면서 관리하기 시작하고 일상생활을 아름답게 보이려고 편집하고 보기에 끝나지 않고 평가 나오잖아요. 좋아요 버튼. 인플루언서 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Z세대 96년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핸드폰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알람과 이런 걸 보면서 항상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역사상 최초로 온라인으로 자란 애들이 생긴 거죠. 브랜드를 관리합니다, 이 친구들은. 그리고 얘네들은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아요. 이미지를 통해서 이미지에 나오는 거를 보고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얘가 오늘 기분이 안 좋구나, 누구랑 헤어졌구나, 이거를 대화하지 않고 무슨 사진이 올라왔는가, 그 사진 뒤에 있는 소품이 어디에 뭐였더라, 이런 거 하면서 걔의 심리 상태를 파악합니다. 온라인에 거의 매일 들어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알고리즘과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친구랑 놀고 대화하고 접촉하고 마주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동체 없습니다. 혼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기 아동기 대재편. 놀이 기반으로 애들이 자란 게 아니라 스마트폰 기반으로 자라났습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모의 행동 패턴이 추가가 되는데, 요새 세상이 위험하고 성폭력범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과잉으로 보호하고 감독하고 막 이럽니다. 위험한 세상이야, 혼자 다니면 안 돼, 마약도 유통된대,
이러면서 일상생활에서 제재를 엄청나게 가합니다. 미국이나 뭐 이런 데가 더 심한 거예요. 부모의 감시 없이 밖에서 나돌아다니면 부모가 잡혀갑니다. 마트 가지고 움직이다가 하고 그러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굉장히 많이 드리는 거는요. 청소년 애들이 실내에 머물면서 온라인만 합니다. 먹는 거는 많이 먹는데 소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칼로리를. 그리고 온라인으로 놀아요. 그러면 서로 마주치면서 어쩌면 싸우면서 아동기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발달시키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부모에게 덜 의지할 수 있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이럴 기회 자체가 완전히 봉쇄되는 겁니다. 가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어른들의 세계에서 콘텐츠가 어른들을 위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온라인 상에서 애들 관리 감독하는 부모 저 거의 못 봤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통제하고 관리하고 하는 부모는 굉장히 많은데 온라인을 관리하고 지금 뭐 하고 있니? 뭐 하니? 이건 하고 해야 되고 이건 안 되는 거야? 별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96년 이후에 자란 애들, Z세대들 그리고 아이폰 이후에 아동기를 온라인에서 보낸 애들은 정신세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대학교에서 저도 많이 봤는데요. 심하게 말씀드리면 10명 중에 3명, 4명은 마음이 아픕니다. 공황장애 약 먹고 우울하고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때문에 막 예민해져 있고 이런 애들 천지입니다. 대학마다 이런 애들 걸르려고요. 상담실이 굉장히 바쁩니다. 부모의 두려움과 과잉 보호까지 겹쳐서 경험을 차단한다. 왜곡된 사고 패턴이 나타나고 96년을 전후로 해서 이건 보고서예요. 미국에서 나와서 자란 애들과 그 이전에 자고 나란 애들 사이에 심리적인 이 강함이 차이가 현격하게 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와서 이제 드디어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나 종교 활동하라고 전문가들이 추천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마주하여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핸드폰 내려놓고 공동체 생활해라. 얼굴 마주보고 스포츠하고 얼굴 마주보고 대화하고 소그룹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뛰어놀아라. 자, 이 말씀 드리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대안입니다. 전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공동체에서 대면 활동하는 것이 아이들의 정신세계에 더없이 좋다. 교회 다니면 애들 멘탈부터 시작해서 달라질 것이다. 전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동기 대재편이 일어나서 스마트폰 가지고 살아난 애들은 부모님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스마트폰 내려놓고 교회 갔다가 올 수 있도록 지도해라. 1시간만이라도.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려면 교회 다녀야 된다.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다. 교회가 대안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애들이 아동기에 열심히 놀아요. 부모가 감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노는 것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야 됩니다. 약간의 신체적인 위험이 따르는 놀이는 필수적입니다.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때 아동기 때 부모님들이 별로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정글짐에 올라가고 어떤 애는 막 거기서 손 들고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떨어져서 누가 다쳐요. 그러면 스릴을 느끼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이렇게 하면 다치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저희 눈싸움 할 때 애들 눈싸움 해갖고 막 던지는데 눈을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했냐면 좀 와일드하게 놀았습니다. 돌멩이 가지고 눈 해가지고 급하니까 던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맞는 거죠. 아, 돌멩이는 위험하구나. 애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다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서로 싸우고 뭐 하다가 아, 누구 머리는 단단하고 누구 머리는 단단하지 않고 아, 이렇게 하면 박치기를 하면 내가 지겠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부모가 있으면 안 되죠. 이게 제재하니까. 애들이 처음에 다 누구나 실수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놀면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을 해주고 놀게 해주고 이 필요합니다. 저희 새총 싸움도 했었는데요. 종이 넣고 했었는데 양이 안 차죠. 우리는 이제 운동장으로 나가서 돌멩이 집어갖고 쐈습니다. 진짜 그렇게 정말 억척스럽게 놀았어요. 좀 과격하게 놀았나 약간 회개도 했는데, 자, 이제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아야 하고 부모의 코칭이 없는 곳에서 자유롭게 놀아야 되고 실외 놀이,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면서 우발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놀라고, 아, 피났어, 어떻게 하면 좋아? 부러졌어, 해결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쁜 영향과 부정적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배워간다는 거예요. 스릴을 느끼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애들이랑 막 싸우면서 이거를 극복해 나가는 경험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위험에 노출된 경험이 있었고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했었고, 아, 피는 나지만 죽지는 않는구나, 뭐 약간 이런 경험도 하고 하면서 불안과 공포와 불안장애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대안이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 와라 얘들아, 뛰어놀아라, 마음껏 놀아라, 괜찮다, 사건 사고가 있었어, 아유 안 죽었잖아, 뭐 이러면 부모님들한테 혼납니다. 괜찮아, 네가 이런 거 경험하면서 더 세지면 돼,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핸드폰 안 가까우기, 이런 운동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모레 캄보디아로 중등부 고등부 모여서 단기 선교 떠납니다. 단어도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핸드폰 안 가지고 갔습니다. 설왕설래가 많았고 힘들었지만 결정을 해서 핸드폰 안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인가 8일인가를 핸드폰을 안 가져가고 없이 살았습니다. 그 경험을 처음 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핸드폰 없이 가요. 그럼 멍해집니다. 그 시간을 거쳐야 돼요. 그런 다음에 누워있다가 멍하다가 생각이라는 걸 하게 돼요. 내가 여기 왜 왔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나는 미래에 뭘 해야지? 할 게 없으니까요.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 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애들끼리 마주보고 놀아야죠. 그러다 모여서 찬양을 1시간, 2시간씩 하더라고요. 예배드리고, 캄보디아에 사는 애들 눈 보고, 얘네는 분명히 못 사는 애들인데 왜 이렇게 해맑어? 충격도 좀 받고, 엄청 뭔가 확 일어나가지고 애들 진짜 친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일 모레 출발합니다. 중학교 애들이 많아요. 핸드폰 안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또 얘네들이 어떻게 행동하나 저는 볼 겁니다. 저도 따라가는데요, 설거지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잘 먹고 올 수 있도록 부침개 뒤집고 니들끼리 알아서 놀아,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러고 오겠습니다. 근데 기도하기는 얘네들이 충격을 좀 받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아, 얘네들 캄보디아 애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구나, 이걸 느끼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 되고, 수련회도 저는 전도사님들에게 요청할 겁니다. 핸드폰 안 가져가기. 부모님들이 막 뭐라 그러면 우리가 혼납시다. 그런데 핸드폰은 안 가져가자고 합시다. 얘기를 할 거고요. 지금 교육부서 20개 중에 몇몇 부서는 아예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을 가져오지 말자라고 자체적으로 결정한 데도 있습니다. 저는 이 운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이 사실을 전파해 주시고 우리도 협력하자. 애쓰는 것 같더라야 우리 뭐라 그러지 말자. 우리 애들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거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진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호주에서 몇 달 안 된 것 같습니다. 16세 되기 전까지 SNS 전면 금지라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지만 SNS 안 돼. 이게 법으로 발의가 됐어요. 호주 총리가 뭐라 그랬냐면 나가서 뛰어놀아라 얘들아. 그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남의 나라만 이거 하고 아니에요. 우리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한 게 있고 잘 몰랐던 게 있고 지금 알았으면 애들이 화성에서 그냥 자라도록 두면 안 됩니다. 제재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마음껏 뛰어놀아라 친구들아. 뛰어놀아라 친구들아. 세상에 대한 대안적인 모습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애들한테 우리가 계속 다가가야 돼요. 신체적으로 힘들고 자라나는 것도 힘들고 먹는 것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얘네들이 다 집집마다 한 명씩이어서 다 귀한 자식이어서 놀다가 잠깐 어떻게 돼서 피가 나고 그러면 힘들어지죠. 근데 그거를 막아주셔야 됩니다. 별소리 하지 말아야 얘 잘 자라고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제가 보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있는 동네가 그렇습니다. 아시죠? 코로나가 끝나고 롯데월드로 소풍을 가는 중학교 1학년 얘네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어떻게 타는지 모릅니다. 이게 제가 경험한 겁니다. 아무도 지하철 타는 법을 몰라요. 어떻게 자랐냐면 이모님이 태워다 주셨고 지하철을 탈 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몇몇의 아이들은 뭐 했냐면 자기들끼리 모아서 택시 타고 갔습니다. 이게 웃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어쩌면 부모님들이 아이들 손잡고 3학년 4학년 되면 지하철 타고 교회 가자. 네가 해봐. 압구정에서 만나. 그리고 헤어지는 것도 대단한 양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새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이 많은데 청지기로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하되 아이들을 밑에서부터 경험할 것은 경험하게 하는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고 함께 하고 대면 활동하고 실외 놀이하고 단기 선교 핸드폰 없이 다녀오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대안적인 모습을 우리들이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게 어려운 일인데요. 이렇게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은 하나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경험하고 나서 자기네들끼리 대안적인 삶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뭐 카카오톡 프로필에 너무 좋은 사진만 올리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게 자기네들에게 결코 좋지 않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벌써. 그래서 몇몇 친구들은 Z세대 이후에 나타난 친구들인데 아끼고 살아야 되겠네. 이루고 쓰면서 살다가는 우리에겐 미래가 없겠네.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80%를 안 좋은 얘기하고 20% 좋은 소리 했는데요. 그 20%가 80% 이깁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사랑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한 분의 우리 믿음의 용사들로 말미암아 세상엔 소망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심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아이들이 겪는 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하고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자손손 예수님 잘 믿고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해주며 위로해주며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넉넉하고 아름다운 어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서고 우리나라가 든든히 서고 세상의 아이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깊은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